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중국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에서 벌인 충격적인 거짓말 사건 말입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참혹한 재앙 현장에서 중국은 뻔뻔스럽게도 남의 공을 가로채려 했어요.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에 무너지지 않았다며 이건 우리 중국 기술이라고 전 세계에 허위 선전을 한 거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한국 기업들이 4년간 피땀 흘려 지은 작품이었거든요. 중국은 계약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지진 진원지에서 무려 1200km나 떨어진 다리를 두고 지진을 견뎠다고 우겼다는 점입니다. 이건 베를린에서 파리까지의 거리예요. 중국 주프랑스 대사관, 북아일랜드 총영사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구조공학자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중국의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뻔뻔한 사기를 쳤다가 처참하게 망신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하지만 가짜는 시끄럽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에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MIT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UN 재난복구국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재해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제 업무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탈루, 가지안테프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죠. 저는 긴급 파견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튀르키예는 참혹했어요. 건물들이 종이집처럼 쓰러져 있었고 도로와 교량들도 대부분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나칼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차나칼레 1915대교가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저는 차 안에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주변 모든 게 부서진 상황에서 저 거대한 다리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주재 중국 총영사가 트위터에 차나칼레 대교 사진을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위대한 다리는 중국의 스촨 도로교량 건설 그룹이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규모 7.8의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계정까지 나서서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어요. 중국이 이런 대형 인프라까지 수출하고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중국 기술, 정말 무서워졌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몇 번 더 봤어요. 중국 외교관들의 당당한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할 것 없이 모두 중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다리를 직접 본 순간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아무 손상도 없이 완벽하게 서 있었거든요. 길이가 4,608m에 달하는 거대한 현수교였는데 주탑 높이도 334m나 되어서 에펠탑보다도 높았어요. 저는 이 다리의 구조적 안정성을 감식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 복구 작업에 참고하라는 지시였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정말 대단한 다리를 지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차나칼레 1915대교는 정말 경이로운 구조물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감탄하며 구조물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리 내부 시설을 점검하러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관리실 패널에 한국어로 된 표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왜 한국어가 여기에?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어 표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안전시설 곳곳에 위험, 출입금지, 안전모 착용 같은 한국어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한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더 깊숙이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 당시 사용된 도면 일부가 보관함에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DLENC,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상하네. 이게 한국 회사 이름 같은데?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DLENC는 과거 대림산업이었고 SK에코플랜트는 과거 SK건설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였어요. 그때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한국계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다리 구조 감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많네요. 중국이 지었다고 하는데 한국어 표기가 너무 많아서요. 기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이다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었거든요.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계약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요. 중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했어요.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에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공동 수주한 프로젝트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케이블 고정 장치에서 포스코 마크를 찾았고 현수교 주케이블 설계 사양서도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업복 한 벌이 버려진 걸 찾았는데 거기에도 DLENC 로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공식 발표문, 국제건설업계 뉴스까지 모두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자료에서 한국 기업들이 건설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야?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음 날 더 철저하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와 이번 지진 진원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동차로 1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이게 지진을 견뎠다고 표현할 수 있나?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인데? 그때 현지 조사팀장인 마르코 바렌시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에밀리, 어떻습니까? 중국 기술이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마르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표기들, DLENC와 SK에코플랜트 관련 자료들, 포스코 강제 마킹까지 말이에요. 마르코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에밀리, 이런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기술적 사실의 문제잖아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한국 언론 보도였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내용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튀르키예 정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를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수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스촨 도로교량 건설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가짜뉴스잖아. 저는 즉시 트위터를 확인해봤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중국 외교관들의 거짓 주장을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는 지진 근처도 아니고 터키와 한국이 건설한 다리다. 당신은 외교관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무너진 건물에 갇힌 피해자들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반응이 거세지자 북아일랜드 주재 중국 총영사는 급히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트위터에는 여전히 그 거짓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기술자들의 4년간의 피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그 순간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진실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거짓을 절대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결심을 굳힌 저는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관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기석 소장이라는 분이었는데 DLENC와 SK에코플랜트 공동 태스크포스의 현장 책임자였어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 다리를 한국이 지었나요? 한기석 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4년 동안 밤낮 없이 피땀 흘려서 지었어요. 원래 2023년 10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서 작년 3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자기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글쎄요. 아마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다리가 워낙 대단하니까 말이에요. 한기석 소장은 저를 다리 곳곳으로 안내하며 설명해줬어요. 주케이블, 진동 제어 장치, 내진 설계까지 모든 게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현수 케이블 설계는 우리만의 기술이에요. 중국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은 주로 강성에만 의존하는데 우리는 유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강풍에도 더 안전한 거죠.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우월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기석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박사님, 혹시 이 일을 국제적으로 알리실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중국 쪽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밀리 박사님, 국제 질서에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굳이 진실을 들춰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이득을 따져야 하는 일인가요? 박사님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기석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주세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기석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설계도, 공정 기록, 우리 기술 특허 문건들까지요. USB를 받아든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한기석 소장에게서 받은 USB에 담긴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의 4년간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 측 구조회사 내부에서 한국 설계를 도용하려 했던 기록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네. 저는 곧바로 유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달갑지 않아 했어요. 에밀리,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마르코 바렌시아 부국장이 제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기술적 평가만 하고 끝내자고.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학술 커뮤니티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죠. 먼저 국제구조공학회 포럼에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 케이블 설계는 분명 한국 방식이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도 DLENC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 있는데 이건 확실히 그들 기술이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다니 충격이다. 반응이 거세지자 중국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봇 계정들을 동원해서 한국이 징징댄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심지어 위키피디아 차나칼레 대교 문서까지 무단으로 수정해서 중국이 건설한 것처럼 바꿔놨죠.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한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반박해 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진실을 지켜라, 진짜 기술자를 존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CNN, BBC 같은 주요 언론들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그들도 진실을 확인한 후에는 정정 보도를 내보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엔 상부에서 제게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해온 거예요. 에밀리, 당신이 너무 나갔어. 외교적 파장을 생각해야지.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때로는 진실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 저는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주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엔지니어 커뮤니티, 진실을 사랑하는 네티즌들이 하나로 뭉쳐 중국의 거짓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보 조작에 나섰어요.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해서 저를 개인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에밀리 손은 한국계라서 편파적이다. 한국이 중국 기술을 질투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서방의 중국 때리기 일환이다. 이런 식의 글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심지어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시켜서 협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장루웨이라는 스촨 도로교량 건설그룹의 구조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익명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저는 중국인이지만 양심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설계를 도용하려 했던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회사가 몰래 한국 기술진들의 설계 도면을 빼내려 했던 기록, 심지어 한국 방식을 베껴서 우리 것이라고 하자는 내부 회의록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한 기술 도둑질 시도네요. 저는 이 자료를 즉시 국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단순히 잘못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다리인데 중국이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을 빼앗기다니.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땀 흘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에서는 제게 출연 요청이 왔어요. 에밀리 박사,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자들의 노고는 결코 묻힐 수 없다는 것도요. 중국의 압박은 어땠나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차나칼레 대교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서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우호를 상징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어요. 그럼 왜 DLENC와 SK 에코플랜트 관련 자료들이 다리 곳곳에서 발견되나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한기석 소장이 준 USB와 장루웨이가 제공한 내부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구조공학자로서 오직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설계도, 시공 기록, 기술 특허, 그리고 중국 회사의 도용 시도 기록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진짜 기술은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하죠. 다리 하나가 무너지지 않은 게 자랑이라면 그 다리를 만든 진짜 기술자들을 무시한 건 죄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기자회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한기석 소장도 무대에 올라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이 다리를 지으면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기술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지은 다리, 지진과 거짓말을 모두 견뎌내다. 침묵하는 기술의 승리. 한국 다리가 지진과 거짓을 동시에 견뎌냈다. 중국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가가 전 세계에 알려졌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저에게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 공로를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코, 저는 유엔을 그만두려고 해요. 왜? 이제 승진도 보장되는데.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DLENC에서 저에게 기술연구원 초빙연구원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오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겸손하지만 실력 있는 기술자들,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기석 소장과 함께 전 세계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량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는 일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직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기술은 모든 인류의 것이지만 그 기술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뜻이었죠. 몇 개월 후 저는 튀르키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근처에서 지진 피해를 입었던 아이샤 카라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우신가요?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 다리가 누가 만든 건지 알게 해주셔서요. 아이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차나칼레 대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그 다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죽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의 의미였어요. 차나칼레 대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다리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드러났다고요. 지금도 그 다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모습으로요. 마치 그것을 만든 한국 기술자들처럼 말이에요.